예, 최근에 뉴스 보면 정말 숫자들이 너무나 큽니다. 원베일리가 70억, 국민 평수라고 하는 이 30평대가 70억의 실거래가 되었고요. 압구정동도 뭐 50억, 60억, 70억이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들을 이제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강남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말 영영 멀어진 강남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들 뭐 그럴 겁니다. 내가 자금만 풍부하다면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소액으로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처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 세대가 아니라 자녀, 자식 세대에서도 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개포동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 소액 투자처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포동하고 양재동은 움직임이 한번 있었던 곳이었는데 뭐 선정된 곳도 있고 미선정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정말 무섭게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서울시에서도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전체 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원래는 잠실 그리고 삼성동, 대치, 청담동 국제그룹 복합지구라는 이제 거대한 그 호재 인근에 있는 4개의 법정동이 20년도 6월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었는데요. 근 5년 만에 올해 2월에 전격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2월쯤 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 특히 강남의 집값, 그중에서도 반포의 집값이 조금 심상치 않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나서 너무나 무섭게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35일 만에 재지정을 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를 확대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 아파트 가구 수가 얼마나 많냐면 40만 가구이고요. 단지로 보면은 2,200여 단지나 됩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큰 지역, 27%나 됩니다. 27%가 되는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강남에 이제 가격 폭등세를 보였던 곳은 이제 인기 선호단지 위주로 했었는데 좀 끝자락에 있는 거여 마천이라든지 뭐 자곡 세곡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도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많은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남의 아파트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얼마나 자극적이었길래 이렇게 4개의 구를 전체를 지정할 만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는 올해 3월에 34평이 70억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인데요. 전국 최초로 국민 평수가 70억을 찍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제 거대한 저택이 아니라 건물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이 반포에 국민 평수 30억 찍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가 평당 1억 할 수가 있냐? 이건 거품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30억이 되게 흔하고요. 그래서 이 70억이 과연 잘못된 가격인지 거품인지 아니면은 이 70억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충격적인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은 더 이상 이제 리그가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62평이 85억 실거래 신고가 되었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52평이 73억, 한양 오차는 50평이 63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의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50평이 47억 9천만 원을 찍었고요. 반포동에 있는 반포 서밋은 41평이 39억 5천 찍었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기대가 되는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핫 이슈였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35평이 34억 8천을 찍었고요. 개포동 우성 아파트도 45평이 44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 음마 아파트도 그렇고 우성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연식이 꽤 돼서 50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가격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굉장히 아파트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말고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 그리고 한번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오늘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그리고 개포 사동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남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마울 재개발도 있고
그리고 일원동에 이제 모아타운 선정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중에서도 양재 1구역이 모아타운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삼 이동도 그렇고 삼성동, 뭐 반포동,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다가 무산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위쪽으로 해서는 워낙에 이제 땅값과 그리고 이제 통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대가 심해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밑쪽으로 해서 이제 양재 2동 그리고 개포 4동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소액으로 좀 미리 선점하는 개념으로 투자해 놓으시면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좀 활성화가 돼서 움직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정이 되거나 선정만 되더라도 굉장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포인트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 누구나 갖고 싶어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영영 멀리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양재 2동이나 개포 4동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만큼 아주 초기에 지금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는 그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개발이 추진됐던 지역, 예, 그리고 추진을 하는 지역, 그리고 추진이 한번 됐는데 뭐 미선정된 지역. 예, 요런 지역들을 좀 중점적으로 선점해 보는 것이 이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재개발을 한번 추진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동의를 한번 걷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동의를 걷을 때도 수월하게 걷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제 신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선정 지역은 일단 조건이 만족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신청에 맞는 주민의 동의도 얻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다시 재추진할 그런 동력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선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재 2동과 개포 4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막이라든지 뭐 필지 형태라든지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땅값이 비쌉니다. 토지 가격이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이 신축을 짓고 싶은 사람이 땅을 사서 공사를 해서 빌라를 지어서 그리고 팔아야지 이제 마진 남는 건데 워낙에 땅값도 비싸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빌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로 분양을 꼭 해야 되는데 그 고가의 분양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신축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도 어느 정도 다 만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노후도가 계속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근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양재 2동 그리고 개포 4동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는 개포동 주공 아파트들이 신축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포동의 아파트들 뭐 30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의 고가 아파트들이 재개발의 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민의 기대감입니다. 이 강남의 아파트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이 돼서 아파트가 된다면 굉장히 멋진 아파트를 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미선정이 돼도 이런 강남의 그런 기대감은 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양재 2동입니다. 양재 2동은 시민의 숲역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요. 그 밑쪽에 하단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속하지만 바로 길 하나를 두고 강남구 개포 4동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양재 2동 이렇게 생겼고요. 이 가운데는 학교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이제 구체적으로 된 데는 6구역, 2구역, 1구역입니다. 그래서 1, 2,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모아타운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1구역만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구역과 6구역은 작년 5월 달에 미선정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1구역은 권리선정 기준일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2구역, 6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1구역은 권리선정 기준일이 23년 8월 25일, 그리고 2구역, 6구역은 24년 2월 29일로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구역하고 2구역은 미선정이 됐지만 이 시에서도 투기의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권리선정 기준일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24년 2월로 권리선정 기준일이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신축이 이제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6구역하고 2구역 그리고 뭐 7구역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미선정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뭐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7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주민 그 설명회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선정 됐지만 지금 여전히 그런 움직임은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포사동입니다. 이제 길 하나를 건너면 이제 개포사동이 되는데요. 예, 개포사동은 이제 1, 2, 3, 4구역으로 예, 가칭입니다.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2, 3, 4구역은 모아타운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1구역은 진작부터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 노후도가 만족이 안 돼서 일단 한번 무산이 됐었는데요. 다시 노후도가 만족이 돼서 지금 재추진하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정비구역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연번동의서를 받아갖고 하는데요. 연번동의서 발급 요청을 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극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 2, 3,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아니지만 이제 모아타운 움직임이 이제 계속 항상 있는 곳이 다 보니까 반대도 있고 이제 찬성도 있지만 반대보다는 이제 찬성에 그런 열기가 조금 뜨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보면 플랜카드 같은 것도 좀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강남을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양재 이동도 그렇고 개포 사동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액으로 빌라를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갖고 있다가 또 이 강남이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집가 상승은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안 돼도 그냥 내가 강남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재랑 개포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무궁무진한 호재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간혁신구역으로 작년 7월에 16곳이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요. 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이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은 GTX도 신호선이 들어올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1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역인데요. 이쪽에 복합 환승센터를 이 공간혁신구역 중에서 이 입지복합구역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일단 공간혁신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끔 이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완화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 우면 RNCC 특구라고 해서 한 10수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에야 조금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 특구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요. 24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RNCC 특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정말 가시화가 돼서 RNCC가 아닌 AI 특구. 네, 요즘 AI 한창 핫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IT, 뭐 ICT 뭐 이랬는데 AI 특구로 해서 지금 지정이 됐고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 R&D 캠퍼스도 있고, LG전자의 우명 캠퍼스도 있고, 뭐 KT 연구소도 있고, 일단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밑쪽으로 해서 AI 특구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양재 이동으로 해서는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I 특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9만 7천 제곱미터이고요. 기업 연구소 500개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뭐 4,100억 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렇듯 돈이 몰리는 곳 그리고 브레인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5년간 사업비가 1,354억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AI 특구를 AI 보고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멋들어진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거 서초구청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이고요.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개포동하고 연결돼서 지구 지정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AI 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뭐 테크노밸리 뭐 이런 쪽에는 굉장한 이제 첨단 산업이 발전이 되는 곳으로서 고연봉자들이 몰리는 그런 곳, 돈이 몰리는 그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집값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도 보면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에 뭐 게임 회사라든지 IT 기업들이 집중이 됨으로써 그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이제 강남과 비슷할 만큼 뭐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이제 뭐 주춤하지만 그렇듯 이 아파트 가격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최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이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규제 특례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완화라든지 그리고 해외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체류 기간 규제 완화도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세금도 좀 완화를 해주면서 이쪽에 그 AI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 개포 사동의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 그 책자에서 갖고 온 지도인데요. AI 특화지구랑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묶어서 이쪽에 포유밸리라고 불리는데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육성한다라는 취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개포 사동은 지금 아직은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쪽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금 그 선정이 돼서 확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칭이 개포 사동의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고요. 23년 3월입니다. 2년 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위치는 개포 사동이고요. 양재천 밑쪽에 있는 양재 이동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테일안로가 있고, 그리고 테일안로는 이제 벤처타운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특구인데요. 그 테일안로와 그리고 밑쪽으로는 판교에 그런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와 같은 연구개발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IT, AI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도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용역 책자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일단 여기도 개포 사동 1구역은 신속통합, 그리고 2, 3, 4구역 모아타운으로 이제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양재 6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미선정이 됐고, 그리고 1구역하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모아타운으로 선회를 했고요. 1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2구역은 미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지금 개발 사업도 아파트로 가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ICT, AI 같은 최첨단 그런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도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지 않더라도 집가 상승은 분명히 일어날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당선이 바로 양재 이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숨역인데요. 이 신분당선이 굉장히 획기적인 역입니다. 광교부터 해서 이제 수지, 판교, 그리고 강남, 신사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초고속으로 달리고 또 강남의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는 노선으로서 굉장히 편하게 황금 노선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요. 2단계 연장을 넘어서 이 서북부 연장안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용산까지 가는 역인데요. 이 강남도 사실 신사, 노년, 신노년, 강남 다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이 좀 이렇게 횡단으로 있다면은 이 신분당선이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황금 노선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 또 강남에서 용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지금은 없는데 이 신분당선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획기적인 황금 노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입니다. 서울역을 지나서 삼송역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타당성 검토에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좋은 역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재 이동과 그리고 개포동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례 가천선입니다. 위례 가천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 3구와 경기의 과천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잇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도에 위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해서 나왔던 노선입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3차 그리고 4차에서도 이 계획이 계속되어 있었고요. 2021년도 대우 컨소시엄 민간 사업 제안을 하고 24년도에 민자 자격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25년도 2월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문서에서 대략적인 노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살펴보면은 과천에서 위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양재에서 이렇게 빠져갖고 압구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횡단하고 있는 강남의 노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직통하기 때문에 3호선, 2호선, 9호선, 7호선까지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노선으로 개발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런 노선이 지금 26년 말, 내년 말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목표는 31년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도시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전철 사업, GTX 이런 것들은 좀 늘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위례 가천선이 생기면 사실 양재랑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요 다른 위쪽에 있는 강남 지역보다는 이 교통 시설에서는 조금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양재 이동과 그리고
개포 사동의 사이에 있는 역이 포이 사거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정말 개발 사업들이 많이 호재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양재 화물터미널 용지가 드디어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착공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재동에 이제 화물터미널 개발이 IC 바로 아래쪽에 있었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이시티 뭐 사업도 자초가 되고 할인그룹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청담 물류단지로 조성이 됐는데 수년 동안 좀 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양재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거듭날 거고요. 사업비가 6조 8천억 원, 그리고 지하 8층에서 지상 58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착공 예정이고요. 서울시에 나와 있는 조감도를 보면 지금의 물류단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스마트 물류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인근의 아파트 가격, 이 재개발의 동력이 되는 거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 재개발은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재개발의 주민의 동의에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집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가격 형성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인근으로 해서 정말 비싼 아파트들이 질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개포 사동이 되겠고요. 개포 사동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는 이제 개포 아파트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동까지 개포 아파트들이 이제 빼곡히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포 주거 아파트들이 하나씩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이제 5, 6, 7단지만 남았는데 고가 신축 아파트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0억 중반에, 그리고 호가는 중후반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이 우리 양재 2동과 개포 4동의 이 재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요.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아파트 지금 당연히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내가 소액으로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해서 이 강남의 아파트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조급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개발 추진을 했던 지역들 그리고 미선정 지역들 그런 거 선점하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남은 신축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빌라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도 더욱더 이제 가파를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재개발의 동력도 클 것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이 소액으로 강남 아파트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똘똘한 한 채로 탄생할 수 있는 곳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사님? 네, 세미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3시에 세미나 하고 있고요. 우리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 방향성도 잡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한데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강남의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의 그런 투자 지역들, 그리고 여기 많이 몰리는 청량리역의 투자 지역들, 그런 지역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신청 주셔서 오시면 그런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1대1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 1대1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좋겠습니다.